전선생물 1급 교재 45페이지에 83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 문제 5번 강명정자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12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고 법인조정 매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하시오. 가액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대선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소득금의 조정합계표, 자본금 전입금 조정의 값을 작성하는 거고요.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액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가액금 등의 인정이자라는 얘기는 그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그 이자 적게 받은 것만큼은 무슨 산입니까? 산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네요. 목성은행, 수성은행. 지급이자, 이자율 나와 있고 차입금 발생률 나와 있고 풀었던 문제인가 이게? 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풀었던 문제는 이거. 당사는 12월 30일에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약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수수익 300만 원, 이자 수익 300만 원 계산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기록 시기를 준용하고 따르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기록 시기가 현금주의다 보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미수이자 계상하면 송금 불상이 처리해요. 송금 불상이 아니지 입금 불상이 처리합니다. 그 약정이 없는 경우는 회사계상액에 반영하지 않고 미수이자 계상한 거에 대해서 입금불상 유보발생 처리하고 현금주의다 보니까 약정이 있으면 회사계상액에도 반영하고 미수이자 계상한 거에 대해서 입금불상 유보발생 처리하고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등평균 차익이자를 적용한대요.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의 중간 정도의 가액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로 들어가셔서 자, 그 전에 풀었던 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삭제. 있으면 데이터 있으면 삭제하시고, 차입금도 삭제. 삭제하시고. 자, 가액금, 가수금 입력 들어가셔서, 직책은 대표이사. 성명은 백두산. 가액금 입력할 때 여기 가액금 선택하시고 가수금 입력할 때 가수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 선택 눌러보시면 당자대출 이자율일 때는 1번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일 때는 2번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자, 가지급금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메시지 있어요. 메시지. 전기월은 1번, 2번은 대여, 3번은 회수, 가수금은 1번 전기월, 2번 가수, 3번 반제. 그러면 2월 5일, 2번 대여, 2월 5일. 1억 원 업무와 무관하게 가격금 빌려줬었고 알아서 적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대여 5월 1일 1억 원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알아서 적수 계산되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차입금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는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확인하시면 차입한 거에 대한 내역을 불러옵니다.
하나은행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우고, 목성은행 2022년 3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이자율이 3.5%. 문제지에 제시된 이자와 프로그램의 이자가 다르면 문제지에 있는 이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성은행은 전년도에 빌린 돈이고, 그래서 1월 1일이고, 이자율은 4.5%, 2,250만원.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인정이자 을지는 자동 계산해서 볼 게 없어요. 인정이자 조정, 갑지가 보시면, 결국은, 백두산한테 업무와 무관한 가계금에 대해서 689만 7,256원의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회사는 이자 받은 게 없어요. 그지? 약정이 있으면 미수이자라도 여기 넣어줘야 돼. 근데 약정이 없으니까 여기다 미수이자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689만 7,256원을 입금 산입해줘야 되고, 저장 버튼 없으면 자동 저장이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 산입에 그 전에 입력한 거 있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입력할게요. 미수이자도 삭제하고, 과목란에 가지. 가계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689만 7,256원 입금 산입 상여 처리하고, 송금 산입이 입금 물산입에는 미수. 이자 수익, 회사 계산한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입금 물산입하고, 기타 처리하는 거 아닌데, 여기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직접 입력, 과목란에다가 미수이자 300만원, 입금물산 유보 발생. 저는 지금 입금물산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3번 자료를 봤을 때 이미 무슨 물산, 입금? 불산입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까먹어. 나왔을 때 입력을 안 하면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됐나요? 됐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대손 발생 내역, 전액 대손충당금하고 상계처리 했대요. 22년 1월 10일 거래처인 성원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외상매출금 2,200만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대손요건 충족했고, 면책결정은 파산면책이죠. 파산면책. 얘는 이제 강제대손입니다. 근데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에 있으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안 나오고, 22년 4월 8일 예전 주주인 권승준 씨가 사망해서 대여금 1,500만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단 당사와 권승준 씨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였는데 지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대여금이 특수관계일 때 대여금인지 특수관계자 아니었을 때 대여금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사실 저는 헷갈렸어요. 저는. 그 예전 주주인 권승준 씨가 사망했다. 근데 이 1,500만원이 특수관계자일 때 빌려준 돈이면 대손 공제가 안 돼. 근데 그런 표현이 안 나와서. 근데 이 출제자는 예전에 특수관계자였지 지금은 특수관계자 아니고 특수관계자 아닐 때 빌려준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문제야, 이게. 그게 좀 애매해, 내가 볼 때는. 그냥 내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뭐라고 써놨어야 돼요. 당사와 권승준 씨는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특수관계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얘도 대손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만약에 이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일 때 나갔으면 대손 공제가 안 됩니다. 이해갈까요? 그 다음에 2022년 10월 4일 거래처인 장단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2,500만원이 부도 발생되었다. 부도는 부도로부터 몇 개월 경과를 해야 돼? 6개월? 경과를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부도 났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말까지 6개월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부도가 난 게 지금 10월 4일이잖아. 이해가요?
부도는 부도일부터 몇 개월 경과? 6개월? 경과를 해야지만 대손 요건 충족하는 거예요. 10월 4일 날 부도가 났으면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는 6개월 경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그래서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았고, 얘는 대손금 부인 채권이니까 손금 불산이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 되고, 대손 충당금, 기초대충이 7,200만 원,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예, 상계 처리했고, 장기대여금 1,500만 원 상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받으러면 2,500만 원 상계 처리했고, 예. 총회법에 의하면 결국 기말대충이 단기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총회법에 의하면. 예, 장부상 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요. 전기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의 을표에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325만 원 있는데, 전기대충 한도 초과액은 이번 연도 넘어오면 총회법에 의해서 무조건 예, 무슨 산이 송금, 산이 유보감소가 되는 겁니다. 총회법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거 한입다 보니까 그지? 이게 이제 한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온 부분이고, 예,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대요. 됐어 여기까지는. 감옥별 세무조정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가 들어가셔서 일자는 1월 10일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채권 내역은 매수채권 1번, 대손 사유는 예, 이게 원래 면책결정이 파산 면책이거든요. 원래가 파산 면책결정. 그냥 파산은 예, 결산 조정이고 파산 면책은 신고 조정이에요. 금액은 예, 2,200만 원, 시인에게 2,200만 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예, 대손 요건 갖췄기 때문에 시인에 그 다음에 4월 8일 대여금 F2 눌러서 장기 대여금 예, 매주 채권하고 미술금 아니니까 기타 채권 3번 그 다음에 예, 사만미 실종 3번 금액은 1,500만 원이고 예, 대손 요건 갖췄으니까 시인에게 1,500만 원 세 번째는 네, 날짜가 10월 4일 네, 받으러 온 110번 매주채권 1번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했던 그냥 부도도 그냥 넣는 겁니다. 금액은 2,50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지만 얘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부인에게 2,500만 원 됐을까요? 채권 내역은 개정 과목에 예. 외상매출금은 108번 9억 2,737만 3천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으러 온 110번 1억 7,200만 원 예, 이렇게 그 개정 과목을 조회해서 넣던지 코드 번호로 넣어야지만 위에서 부인된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와요. 예,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는 사실은 시부인 누계인데 예, 시인액은 음수로 부인액은 양수로 넣어주면 되고 시인액도 있고 부인액도 있으면 퉁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기든 단기든. 예, 전년도에 대손금 부인액 없고요. 그 다음에 설정 대상 제외채권인 이 특채에 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 다음에 대손에 공제받은 부가세 이수금 할인원금 배상금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채권 잔액은 11억 2,437만 3천 원이고 설정률은 기본율이나 실정률이나 1%다 보니까 1% 적용하면 한도가 1,124만 3,730원입니다. 회사계상액의 개는 기말대충이 나와야 돼요. 기말대충이 3,532만 8천 원이고 회사가 실제 계상한 금액은 2,532만 8천 원. 그럼 단기계상액에는 회사가 계상한 금액 2,532만 8천 원을 넣고
요 개는 기말대충이 나와야 되니까 네, 기말대충 3,532만 8천원에서 예, 단기 설정한 금액이 2,532만 8천원 빼주면 예, 1,000만원을 보충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000만원을 보충액에 넣어서 예, 회사 계상의 개가 예, 기말대충 3,532만 8천원 나오게 하면 되고요. 회사 계상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니까 2,408만 4,270원 한도 초과했다는 얘기고 입금 산입액 조정이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장부상 기초대충은 7,200만원. 7,200만원이고 예, 세법상 부인된 금액이 없다면 15번에 대한 차이도 없는데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부인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1,325만원 있으니까 1,325만원 넣어주면 회사와 세법 간에 1,325만원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목록 눌러서 예, 대손금 부인 채권 2,500만원은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불상 유보 발생.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금액은 2,408만 4,270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거예요. 전기 대손충당 한도 초과 1,325만원은 예, 총회법에 의해서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유보감소.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이 안 된 경우는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나오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액 8억 3천만 원, 제품 매출액 13억 9천만 원, 여기까지가 수익금액이고 수익금액 속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이 2억 원 있는 거예요. 그치? 상품 및 제품 매출 이거 외에 뭐 예, 조정사항은 없고요. 장부상 접대비 내역을 보니까 접대비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3만원 초과하는 것들은 우리 법정 적격증빙 받아야 되는데 법인카드 사용액은 2천만원이고 개인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봅니다. 3만원 이하는 없고 접대비 제조경비는 3만원 초과분이 3천만원인데 예, 개인카드 긁은 거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보고 3만원 이하분은 없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00만 원 있대요. 이런 금액을 우리가 개인적인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라고 청구했으니까 송금불산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배당이나 상여인데 대표이사가 썼으니까 송금불산에 상여 처리하면 되고 위 표와는 별도로 판매거래처에 경조사비 50만 원 한 건에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할때요. 예,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용 뭐 법정 적격증빙 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20만 원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을 안 썼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정리하시고 감옥별 세무조정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들어가시면 불러오기 이제 수익금액 불러옵니다. 수익금액이 22억 2천만 원인데 이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이 1번 자료에 2억 원 있죠. 2억 원 2억 원 있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2,150만 원
이때 문제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은데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는 2,10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지? 그죠? 여기는 2,100이라고 나왔는데 불러온 금액은 얼마 돼 있어요? 2,150만 원 돼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원래는 2,150이라고 여기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요거 빼고 나왔나 봐. 경조사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조사비까지 2,15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50만 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2,150만 원이라고 여기 어차피 유의표와는 별도로 유의표와는 별도라고 나왔구나. 별도로. 여기하고는 별도로 50만 원. 그래서 2,150만 원. 2,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중에서 그 개인적 경비가 얼마? 300만 원 있는 건가? 그지? 300만 원 있고요. 개인적 경비가. 그러면 접대비 해당 금액은 1,850만 원이고요. 예. 요 금액이 다 얼마 초과한 금액이야? 3만 원 초과한 금액이죠. 50만 원은 경조사비. 예, 50만 원은 20만 원 초과하는 경조사비고 걔 다 현금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고 그 다음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여기는 요 금액 중에 300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개인적 경비로 갔으니까 여기를 1,800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안 바꿔줘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대. 안 바꿔줘. 그러면 3만 원 초과는 접대비가 1,800인데 300만 원은 개인적 경비니까 1,800만 원 중에서 이제 그 뭐지? 개인 카드 긁은 게 100만 원. 지금 자동으로 다 나온 거죠. 그지? 건들 필요가 없고 접대비 제조원가는 접대비 제조원가는 3,400만 원인데 개인 카드 긁은 게 400만 원. 그지?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이해 갔을까요? 있고 그러면 접대비 조정 갑질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이 되겠네요. 문화접대비는 없으니까.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가 300만 원, 송금불산이 대표자가 썼으니까 상여, 그 다음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55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접대비 중 한도 초과액 488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 계정에 따라 정확하게 해계 처리되었다. 법인세 등은 결과치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법인세 등은 결과치니까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이출이고요. 퇴직급여 4천만 원인데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3,500만 원이니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임원에 대한 상여 처리하고요. 퇴직금은 4천만 원인데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이것도 표현이 애매하게 써놨네.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여기는 뭐지? 원래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상 한도가 퇴직금 한도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퇴직금 준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거든. 근데 그거를 계산한 금액이 지금 3,500만 원이라고 아예 계산한 금액을 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문제네. 애매한 문제. 어쨌든 이 임원 퇴직 한도액이 3,50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한 금액은 500만 원 송금불사에 상해 처리하고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인데 업무용 승용차 2021년 1월 1일 날 취득분으로서 상각 범위액은 700만 원이래요. 700만 원. 근데 우리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간 강제상각이니까 세법상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200만 원을 송금산입 처리해줘야 돼. 송금산입 유보 발생이고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 미달액은 송금산입입니다.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상각이라서.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 700만 원. 지급임차료 700만 원인데 전에 대표이사 사택에 대해서 지출했나? 출자 임원이고 이때 출자 임원이라고만 나왔지 이게 소액주주 임원인지 소액주주 임원인지 소액주주가 아닌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또 빠진 문제 이게. 출자자는 이 출자 임원에 대해서 송금물사에 상해 처리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임원이 아닌 걸로 본 겁니다. 출자 임원은 원래가 송금물산입이야. 사택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서. 근데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그 다음에 사용인 얘네들은 사택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송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자 임원 옆에 단서를 하나 더 넣었어야 돼. 소액주주인지 소액주주가 아닌지. 이게 이제 빠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소액주주가 아니다. 송금물산 상여. 여기까지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의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가셔서 송금불산입,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입에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해도 상관없고요. 1,350만 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준이고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500만 원은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거니까 유보 발생 대표가 아니고 임원에 대한 거니까 미안해 임원에 대한 거니까 상여죠 상여.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송금산입에 업무용 승용차로 나오나? 그러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금액을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추인액 이렇게 해야 되나? 미달하는 금액 유보 검소가 아닌데 그지? 안 나온 거네 그러면. 감가라고 쳐볼까요? 감가라고 치면 나오나? 안 나오네요. 여기 안 나오네. 그러면 직접 써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 감옥란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미달에 200만 원을 송금산입 유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는 대표이사에 대한 거니까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를 회사가 대신해주면 송금불산입 임차 사택 나오나? 사택 직접 입력 해제하고 사택 안 나오네요. 사택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감옥란에다가 임원 사택 임원 사택 임차료 700만 원은 송금불산입 상여 처리하고 임원에 대한 거니까 됐을까요? 처리하고 종료하시고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 번 사실 썼던 부분인데 사택의 유지비가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송금불산의 상여,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사용인은 송금 인정이 된다. 그치?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을 가표하고 을표를 작성하시오. 을표를 먼저 작성하고 가표를 나중에 작성해야 돼요. 을표를 먼저 작성하고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는 소득 처분 중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와 관리하는 서식이고 작성하는 방법은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말 잔액을 기초잔액에 입력을 하고 단기 중 증감에 입력을 할 때 단기 감소는 유보 감소고 단기 증가는 유보 발생인데 단기 감소에 넣을 때 여기 주의해야 돼요. 단기 감소에 넣을 때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넣어줘야 돼요. 단기 증가는 유보 발생인데 유보 발생은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입은 양수로 송금산임이 입금불산입은 음수로 넣어주셔야 되고 자동 조정적 오류인 재고자산 평가 증감 성급비용 가대가서 대전 충당 한도 초과 단기 미수이자는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기 이후 연도에 다음 연도 또는 차기 이후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끝나는 게 있고 그게 더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세법상 자본을 구하는 서식으로 기업회계당 자본에다가 플러스 유보는 더해주고 마이너스 유보는 빼주고 법인세 등이 감소한 만큼은 세금이 덜 나가니까 세법상 자본에 더해주고 법인세 등이 증가한 금액은 세금이 더 나가니까 세법상 자본에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법인조정 2에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 불러온 거는 소득금액 조정합격표에 있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유보 발생은 단기 증가에, 유보 감소는 단기 감소에 불러온 거예요. 근데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이용하도록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전체 삭제. 전체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자료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을표에 나와 있는 전기말 자료를 기초잔액에다 넣는 겁니다. 감옥란에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기초에 잔액이 500만 원은 양수로 나오는 것들은 그 전에 입금산임이나 송금물산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1000만 원 그 전에 입금산입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 500만 원 그 전에 입금산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 다, 셋 다 자동조정 쪽 오류예요. 자동조정 쪽 오류. 재고전 평가 증가, 선급비용 가대가서 대둔충당 한도초가 단기 미수이자는 다음 연도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차기 이후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은 보통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 발생하니까 유보 발생이면 증가인데 얘네들은 유보 감소이기 때문에 그치? 감소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감소에 넣을 때 얘네들이 입금 산입이었으니까 감소면 송금 산입이잖아. 그치? 그 전에 입금 산입이잖아.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감소면 무슨 산입이야? 송금 산입이잖아. 그렇다고 여기 마이너스 넣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감소의 대둔충당 한도초가 500만 원. 선급비용도 감소에 1000만 원. 재고전 평가감도 감소에 500만 원. 근데 보통 선급비용은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영향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또 보셔야 돼. 추가적인 내용 또 나올 거야 밑에.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내용도 안 보고 넣은 이유가 자동조정 쪽 오류기 때문에 그냥 우선 넣고 본 거야. 근데 내용은 보긴 봐야 돼요.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가니까 단기예정 유보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둔충당과 한도초과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대둔충당 한도초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연도에. 전년도 거는 무조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럼 증가에다가 300만 원 넣어주시면 돼. 양수로 넣어준 이유는 단기 대둔충당 한도초과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은 증가해. 유보 감소는 감소해. 증가에 넣을 때는 입금산입이나 송금부산입은 양수로, 송금산입이나 입금부산입은 음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급비용 전액. 선급비용 1000만 원 전액은 그 전에 입금산입이었는데 얘네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니까 이번 연도에 다 해당이 되는 거네. 이번 연도에. 그래서 그냥 그 감소에 10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기 말에 송금불산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고 얘는 따지면 이제 송금 산입 유보 감소입니다. 유보 감소는 감소에 넣는데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됐을까요? 지금 이미 넣었죠. 우리가 넣었죠. 이미 넣었어요. 세 번째, 재고전 평가 감된 재고전이 모두 매각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 재고전 평가감으로 입금산입 유보 발생이었는데 얘가 다 처분됐기 때문에 얘도 손금산입 유보 감소예요. 유보 감소. 유보 감소라서 감소에 넣는데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됐을까요?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단기 말에는 재고전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고 네 번째,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당합비 한도 초과액 1000만 원이 발생했대요. 감가당합비 한도 초과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발생은 단기 증가해. 그지? 감옥란의 감가. 감가당합비 한도 초과. 유보 발생은 증가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은 양수로,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음수로. 송금불산입이니까 양수로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러면 플러스 유보가 1300이 되는 거네. 그지? 양수면 플러스 유보, 음수면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만큼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법상 자본이.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 가표가 보시면 요 금액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요 금액을
예, 기초가 을표, 기초가 2천만 원, 단기 감소가 2천만 원, 단기 증가가 1,300만 원에서 기마전에 1,300만 원 됐을까요? 자본금이 잉여금 계산은 기업회계당 자본을 예, 기업회계당 자본을 우리가 입력하는 건데 3번 자료 가시면 재무상태표상 자본 변동 내역은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줘야 한대요.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그대로 놔두시고 프로그램 첫 화면에 회계관리 탭에 결산 및 재무대표의 재무상태표 재무회계 회계관리 탭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이해할까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결산이니까 12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오잖아 순서가 그지? 쭉 내려가면 자본 항목 자본 항목 찾았어요? 전기는 기초자본 단기는 기말자본 이해가나요? 전기는 기초자본 단기는 기말자본 그럼 기초자본이 얼마였어요? 기초자본금이 3억 기말자본금도 3억 변화가 없네. 그러면 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 가셔서 기초자본금 3억 기말자본금 3억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고 자본 잉여금은 똑같네. 기초가 252만원 기말도 252만원 됐어요? 자본 조정은 없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기초가 마이너스 100 기초가 마이너스 100 근데 기말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52죠 그러면 증가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넣어주셔야 돼 증가에다가 감소는 기초정의 감소만 기초정의 감소만 그래서 예 증가에다가 마이너스 50을 넣어서 150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익잉여금이 기초가 예, 300-017-008 이거 컨트롤 C도 될걸? 컨트롤 C 이익잉여금에다 컨트롤 V 됐어요? 하고 예, 3억 8,100 단기 증가한 금액은 기말 3억 8,151만 6,243원에서 382-516-243에서 300-017-008 엔터 치면 81-499-235가 나오네. 근데 이거 1원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덜 틀리게 하려면 여기 계산기 기능이 있어. 계산기 기능. 있나요? 계산기 기능 눌러서 예, 기말 381-516-243 아니면 이게 여기 381-516-243 가셔서 컨트롤 C 금액란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말 기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81-499-235 나와요. 복사 하셔서 이 증가에다가 컨트롤 V 381-516-243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1원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니까. 이해하나요? 그리고 이제 맞는지 보면 되지, 그지? 381-516-243 381-516-243 됐을까요? 그래서 예, 기업회계상 자본은 6억 8,253만 6,243원이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임의 을표에 플러스고 더해서 세법상 자본이 6억 9,553만 6,243원이 나오는 거고요. 법인세 뭐 증감은 안 나왔죠, 그지? 손익계산서 법인세보다 법인세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83회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고요.